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무궁화 번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궁화 번식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수분을 해서 씨앗을 맺혀서 하는 유성 번식이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성 번식, 즉 삽목, 우리는 이제 끝꽂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삽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삽목을 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무궁화가 새싹이 나오기 전, 바로 대한민국 수원 기준으로 하면은 2월 말에서 3월,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텐데,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지금 시점이 가장 맞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삽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무궁화 한 줄을 화분에서 갖고 오는 것을 이렇게 샘플로 갖고 왔는데, 이 무궁화를 삽목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무궁화를 화분에서 가꾼다든가 혹은 정원에서 가꿀 때는 무궁화 특성상 이렇게 사방으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나무 가지 다듬는 방법이 에스펠리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스펠리어 기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도 무궁화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가꾸기 방식이니까, 삽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삽목과 에스펠리어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삽목 부분에 대해서는 삽목 부분을 취하시고, 또 나무 수영 가꾸는 것은 또 에스펠리어 기법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 무궁화가 지금은 새싹이 조금 나왔는데, 새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삽목을 하기 위한 삽수를 채취를 하죠. 삽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우리가 삽목을 하기 위한 묘를 얻는 방법을 삽수 채취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무궁화가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고요, 폭은 한 1.5m 정도가 되는데, 삽수 채취를 할 때는 물론 가지를 전체를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충실하게 자란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굵기는 가지가 요 직경이 0.5cm, 그러니까 5mm에서 1cm, 10mm 그 사이가 가장 좋은데요. 너무 가는 가지는 뿌리가 내리는 것이 힘들고요, 또 너무 굵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양 소비가 많아서 발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삽목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삽목이 약 90% 이상 되는 아주 삽목이 잘 되는 수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혹은 정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번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삽수를 채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아주 충실하게 잘 자란 가지가 있죠. 에스펠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평에서 좀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삽수 채취를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지 획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여기에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아주 충실하게 잘 자란 이 가지를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 채취를 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자연 추적법이라고 해서 이 원 가지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지가 나오는 요 지점에 기륭이라고 하는 가지 밑살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가지 밑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여기 가지의 저와 지피 융기선이 닫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가지 밑살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서 빨리 그 상처가 아물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가지까지도 취해야 되니까 좀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튼실한 삽수 2개가 채취가 됐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앞에다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전체가 이게 수평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줄 텐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떠세요?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 가지가 조금 이제 나중에 에스플리어를 만들 때 조금 장애가 되는 그런 가지가 되겠어요. 이것도 채취를 해서 나중에 삽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펠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그쪽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가지 배치가 이제 조금 안정적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위로 얼마나 자라느냐 이건데, 이 위로 자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준비한 에스펠리어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뭐 철사라든가 집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런 뭐 부재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 나무에다가 보조 기구로 대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기본 프레임보다가 상부로 올라간 이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m 높이에서 가지를 조금 전체적인 나무 수고를 좀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전정한 가지를 다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삽목이 주 목적이니까 이렇게 전정한 가지들을 버리지 않고 잠시 모아뒀다가 삽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병든 가지라든가 혹은 조금 역방향으로 자라는 가지들은 나중에 나무가 생장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장애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일찌감치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역시도 삽목을 해서 다시 재탄생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잘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 프레임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 프레임을 이 나무에 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완전 밀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밀착을 시켰을 때 화분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도 흔히 있는 요 칼라 타일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굵은 가지만 먼저 좀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굵은 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펴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 가지를 여기다가 고정하겠습니다. 이 에스펠리어 그 기법은 비단 이 정원수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과수에서도 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과라든가 배 뭐 이런 것들 수확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죠. 제가 이 무궁화의 에스펠리어 기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궁화 가지가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리고 유인이 또 잘 되잖아요.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줄 거예요. 옆으로 유인을 해주게 되면, 수평으로 유인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새싹이 났을 때는 나무의 특성이 위를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 빈 공간들이 전부 무궁화 가지와 잎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간 부분은 옆 공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셔도 위로 이렇게 가지가 자라서 이 부분을 나무 가지와 잎이 메꿀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타이트하게 요 정도 폭만 딱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을 잘라 주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는 요 부분은 그대로 조금 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 가지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도 가지를 잡아서 유연하다 그래서 너무 막 세게 잡아당기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힘의 강약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무성했던 나무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최대한 좀 옆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정원에 생울타리를 심을 때 정원에 땅을 파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자리가 나무가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좀 변형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 에스펠리어를 하게 되면 변형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가림막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경계를 이렇게 지은다든가 이럴 때 요 에스펠리어를 이동하면서 쓰시면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요거는 완성품은 아니고, 완성품은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요 반 정도 된 요 형태를 앞으로 돌려가면서 지금 정면에서 보신 거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가지를 자르기 전에는 360도 공간을 차지했던 이 무궁화가 지금은 폭이 약 30cm 정도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온 잔가지들은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이 이 사이사이로 실흥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무궁화가 좀 더 단정하면서도 예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 앞쪽으로 너무 많이 쳐넣은 이 면에서 90도 방향으로 나온 가지를 억지로 꺾어 넣게 되면 나무 모양도 뒤틀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가지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랫부분에 불편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여기서도 요 정도는 없애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제 높이 부분도 조금 전에는 대략 높이를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우리 담장이 혹은 내가 가려야 될 곳이 지금 이 상태보다가 2m보다가 더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지들을 그냥 두셔도 되고, 만약 나는 여기에 딱 요 프레임에 맞게끔 가지를 두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높이를 잘라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 화분이 가서 앉을 자리에 이동을 해서 요걸 갖다 놓고 잘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뒷면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입니다.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게 원래 처음 봤던 그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그 집에서도 이렇게 그 가지가 유연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생육이 빠르고 그리고 가지가 유연하고 그리고 그 꽃이 아주 많이 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에스필레를 하게 되면 여름철에 뭐 내년 여름이 아니라 금년 여름에 이 면이 다 무궁화 꽃으로 채워집니다. 이상 에스필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